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구강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성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입안 구강 점막 질환에 해당하는 구내염, 설염 등이 어, 혀 통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구내염이나 구순염, 설염에 대한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구내염입니다. 말 그대로 구내염은 입안 점막의 염증으로서 빨갛게 불어나고 부으면서 통증이 오는데요. 심한 경우 수포나 궤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균과 같은 감염으로 인해서 유발이 되고 또 만성 염증성 질환과 관련해서 나타나기도 하며 보철이나 틀니와 같은 반복적인 외상, 자극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암 환자에 있어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재발성 앞터성 구근염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주로 이제 병력 청취와 함께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서 감별 진단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방의 한열 허실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재발성 앞터성 구내염은 구강 점막을 침범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크기가 다양하고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회백색 위막으로 덮인 궤양이 자주 재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발병 연령대는 10대, 즉 10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라 할 수 있고요. 환자에 따라서 성인기 및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하는 고질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면역학적인 요인, 또 유전적 요인, 전신질환, 알러지 반응, 약물, 호르몬, 그 밖에 스트레스 등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한의학적인 관점에선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인체 내부의 저항력의 저하가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뺨 안쪽과 혀 외측에 발생한 대궤양과 소궤양의 예입니다. 이러한 재발성 앞터성 구내염은 임상적으로 마이너형, 또 메이저형, 마지막으로 herpetiform이라고 나눕니다. 마이너형은 말 그대로 한 개부터 수개의 작은 궤양, 보통 직경 1mm 이하의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메이저형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큰 궤양, 즉 직경 1cm 이상의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herpetiform형은 매우 큰 궤양이 다수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마이너형이고요.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메이저형이나 herpetiform이 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이제 환자의 양상을 보고서 임상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양이 2 내지 3주 정도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암성 궤양이나 다른 생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 하고요. 또 배체병이나 염증성 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구강궤양과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구순염입니다. 구순염은 말 그대로 입술 및 얼굴 피부와의 경계 부위에 이제 각종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염증을 얘기합니다. 입술은 점막 피부와 같이 각질이 없는 피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그마한 자극에도 반응을 쉽게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단순 구순염,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 같은 몸이 피곤하고 감기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외 광선 구순염, 선성 구순염, 박탈성 구순염, 구각 구순염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박탈성 구순염과 구각 구순염은 그 특징을 이해해서 감별 진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박탈성 구순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입술에 딱지가 앉은 듯한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주로 여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만성적 염증과 더불어서 딱지가 생기고 이 딱지가 또 탈락되면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게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로 춥거나 건조한 날씨에 더 영향을 받고요.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또 장기간 태양광선을 직접 쪼이는 것도 악화시키는 외적 인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습제 등을 이용해서 피부에 직접적인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직접적인 광선이 쪼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많은 수의 환자에 있어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각구순염은 입술 양끝, 입꼬리 쪽에 만성적인 염증이 유발된 경우인데요. 이 사진의 예는 이 구강 건조와 더불어서 혀 통증이 주소인 환자의 예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더불어서 구각의 만성적인 염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구강 타액 분비의 감소와 더불어서 구강에 이제 칸디다 알비칸스와 같은 진균류의 감염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염입니다. 설염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축성 설염이고요. 두 번째는 양성 이주 설염, 다시 얘기해서 지도상설이라고 불리는 질환이고요. 마지막은 정중능형 설염입니다. 먼저 위축성 설염은 우리 흔히 이제 한의학적으로 경면설이라고 불리는데요. 혀 표면에 광범위한 유두의 위축이 유발이 돼서 혀가 맨질맨질하고 번들거리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양성 이주설염, 즉 지도상설은 혀 표면에 벗겨진 모양이 지도 모양처럼 나타난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 벗겨진 부위가 다시 이제 유두가 생성이 되면 다른 부위가 다시 탈락이 되고 하는 양상으로 마치 옮겨 다니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여서 이주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중능형 설염은 혀의 표면, 즉 배면이죠. 중앙 부위에서 유두의 위축으로 인해서 마른 목골이나 또는 뭐 타원형과 같이 탈락된 변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양성의 설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 경우도 이제 칸디다균의 감염이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외 당뇨나 면역 기능의 저하 또는 뭐 최근에 이제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를 받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축성 설염의 예입니다. 혀 표면이 맨질맨질한 이게 이제 유두가 위축이 되면서 맨질맨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주로 이제 그 원인은 이제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알려진 경우는 악성 빈혈 상태, 또 만성 구강 칸디다증, 또 쇼그린증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구강 건조 상태에서 잘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니아신이나 비타민 결핍증 환자에게서 종종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매운 거나 신맛에 대한 자극감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 또는 이제 화끈거리는 자결 통증 또 맛에 대한 어떤 이상 즉 특정 맛이 심하게 느껴지는 미각 이상 등의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혀 통증과 감별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양성 이주설염입니다. 지도상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양성의 염증 반응이 이제 혀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특별한 질환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건선이나 또는 편평태선과의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가족력이나 또는 혀가 갈라져 있는 균열설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증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혀에 이제 불편감이나 또 맵거나 신맛에 대한 자극감을 쉽게 느끼는 경우 또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이제 혀의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병의 특성을 잘 설명해서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이제 구강 자율감 증후군의 혀 통증과 감별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중 능형 설렴인데요. 혀 표면 중앙 부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유두가 탈락이 돼서 평평하고 붉은 양상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주로 이제 마르모형이나 또는 타원형 모습으로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증상서부터 타는 듯한 느낌까지 다양하게 올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른 원인의 혀통증과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강 칸디다증에서 위축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흔히 이제 정중능형 설렴이 유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구내염, 설염과 구강염, 구순염을 포함해서 이러한 구내염에 대한 한방 치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염의 경우는요, 한의학적으로 구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구창의 경우는 이제 실열, 화와 관련된 경우, 또 몸의 어떤 특정 요소가 부족해져서 오는 허화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의 경우는 도적산, 양적산, 청위산 등의 이제 약재가 쓰일 수 있고요. 허증의 경우는 지백주황탕이나 온초음 갈미방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실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적절히 체질이나 병증에 맞춰서 적절히 약재를 가감해서 넣거나 뺏거나 해서 이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구내염이나 설염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제 약재가 투여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구강 점막 질환 가운데 구내염이나 구순염, 설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나타나는 통증이 구강 자결감에서 나타나는 혀 통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